강석 배우님 롤라 나오는 킹키 부츠는 구할 수가 없어. 원흉이 여기 있었어. 뭐가 재밌다고? 최재림의 시카고 모든 회차 다 매진 타마케팅 이런 게 좋기도 하지만 야 이거 이렇게 힘들게 봐야 돼? 계속해서 티켓값이 올라가 하다 보니까 저도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또 이렇게 굉장히 색다른 배경을 네. 보시고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예전에 저희가 뮤지컬 편을 하면서 피날레 B라는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연이 닿아서 그 유명하신 분들을 저희가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의 아지트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 그래서 롱테이크에서는 굉장히 드문 출장 촬영을 저희가 오늘 네. 일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네. 자, 우리 피날레 B 분들 이제 세 분만 일단은 모셨어요. 거기서 대표 주자라고, 그러니까는 뭐 국가대표라고 해야 되나? 네, 팀 대표라고 하셔야 되나?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조금 각자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피날레비 긴장했나 봐. 나머지 초점 어떻게? 제가 어딜 보고 해야 되나요? 얘기할 때는 그냥 저희끼리 아, 얼굴 네. 보고요. 네. 그래요? 주고 네. 앞에 갔다가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날레비에서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겸 또 이제 뮤지컬 천재 황조교로 대중들에게 좀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좀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만들고 뭐 글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있는 황조교 황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네, 저는 피날레비에서 프로듀서로 있는 문성진입니다. 킹키부츠, 물랑루즈, 알라딘 등 여러 작품에 참여했고요. 뮤지컬을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들을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날레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주승이라고 하고요. 제 본업으로는 이제 뮤지컬 공연 제작사 SN코라는 회사에서 컨텐츠 개발팀의 기획 PD를 좀 맡고 있습니다. 네. 사실 피날레비를 발견한 거는 지훈님이었거든요. 네. 지훈님은 어떻게 피날레비를 찾게 되었나요? 저희가 아까는 1월에 네. 그 뮤지컬 관련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사도 좀 하고 그러다가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해밀턴을 친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제 막 보는데 물론 이제 해밀턴은 워낙에 인기 있는 뮤지컬이니까 외국 분들이 부른 것,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부른 거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국 분들이 나와갖고 부른 거야. 그것도 한국어로. 한국어로.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얘 공연을 한 적이 없네, 내 기억에는. 그래서는 이제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그 영상도 너무 짜임새 있고 진짜 멋있게 찍으신 거예요. 맞아요. 향한 new land 저 뉴욕에서 다시 태어난 new man 두고 봐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막 찾아봤더니 피날레 B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영상들, 다른 뮤지컬 관련 영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구독부터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상 찍으면서 네. 얘기를 했었죠. 근데 되게 신선했어요. 그 충격이. 저는 지훈 박사가 소개해줘서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넘버들을 너무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와. 취향이 특히 비슷한 거. 아직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지훈 박사가 얘기한 해밀턴, 또 부고 몰몬 네. 이런 것들을 다 가사를 번안해서 네. 그렇게 하셨던데 굉장히 힘든 작업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작업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모이게 된 계기도 일단 네. 뮤지컬을 너무 사랑하고 어떤 현업에 좀 발을 담그고 있는 종사자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데 사실 작업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영상을 또 위주로 하시고 저는 이제 뮤지컬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또 제작을 또 하고 있는 제작사 PD로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이 딱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잘 분담이 돼서 우리가 이 넘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뮤지컬을 좀 소개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정말 작은 생각, 작은 계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이 다 본업이 따로 계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이제 뭐 작가 겸 크리에이터 겸 네네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저는 영상 이제 영상, 음악 이제 만들고 있고 어떤 영상 만들? 뮤지컬 홍보 영상을 제일 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 그러시구나. 말씀드렸던 네. 작품들 네. 그런 거
저희가 보통 작품 런칭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영상으로 먼저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은데 이 뮤지컬 프로덕션에서는 그 영상들을 제작해 주시고 뭐 중간 중간에 뭐 드레스 리허설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찍어서 이렇게 박제 영상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라이브 클립들 네. 그런 것들 만들고 아. 아니면 전광판에 나가는 뭐 뮤지컬 광고 영상들 그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또 우리 주승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연 제작사 SN코라는 회사에서 이제 기획팀 PD로 좀 네, 재직하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 뭐 작품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면 뭐 그거를 또 회사면 네, 또 대표님이 또, 좋아하시겠어요. 라이온킹, 그다음에 뭐 오페라의 유령, 뭐 캐츠, 그다음에 위키드,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알라딘. 정말 대작들이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또 엑스트라로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훈 박사님께서 도대체 피날레비가 무슨 팀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설명이 궁금해갖고 아무리 찾아도 설명들 안 해 자기들에 대해서 어. 막 인스타도 들어가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전혀 써놓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기에 뮤지컬 현역에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열정이 넘쳐서 뭔가 좀 엑스트라 더 하시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날 카톡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롱테이크에서 저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보충을 좀 해야겠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방송 섭외를 제안을 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피날레 B라는 제목 자체가 뮤지컬 렌트의 그쵸. 마지막 넘버 이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편의 공연을 보고 나서 극장을 나올 때 다 저마다의 조음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극장 문을 나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생각이 드는 것은 무대가 아닌 공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처럼 무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를 통해서 무대가 아닌 공간에서도 무대가 주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자라는 모토로 피날레비라고 이름을 또 짓게 됐습니다. 근데 영상이 정말 뛰어났어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공수가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냥 뮤지컬 배우분들이 서갖고서 노래를 하고 뭐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뭐 의상이면 의상 뭐 이런 걸 다 하셔갖고서는 그리고 막 편집도 이거는 누군가 도저히 동호회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그것은 궁금했어요. 프로페셔널인가. 어디서 스폰서를 받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열정으로 뭉치신 건데 같이 이제 모이셔서 뭐 우리가 이거는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추구하시는 바가 있으신 건가요? 무대에서 볼 수 없는 거가 가장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뮤지컬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비싼 장비를 가지고도 와보고 막 어떤 최첨단 기술 다 해봐도 무대를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100%.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대에서의 감동과 다른 감동을 만들려면 무대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게 포인트였고 그래서 한국에 안 들어온 거라든지 아니면 이 배우가 무대에서는 안 부를 것 같은 거 네. 남녀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안 할 것 같은 것들 그다음에 한국에서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면 무대와 다른 컨텐츠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고 몰몬의 헬로우를 그걸 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는 것 정말 같더라고요. 좋아해서 네. 아니 헬로우가 너무 재밌는 넘버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굉장히 많은 출연자들이 나오고 맞습니다. 앙상블이 잘 어울리는 건데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뭐 노래면 노래, 그다음 영상이면 영상까지 굉장히 완벽하게 이제 세팅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 책 읽어볼래요 너도요 내꺼 마치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새 생명 얻으리 헬로 새 생명 얻으리 선물할게 끔찍한 반응은 어떤가요? 이렇게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는 촬영을 하면서 네. 이거 터진다 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모든 배우들이 새벽같이 이제 네. 공연이 끝나고 다들 지친 상태에서 밤 11시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보통 공연이 10시 반쯤 그쵸. 끝나니까 그럼 그때부터 배우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지금 현역 배우로 네. 활동하고 있는 분이 안무 감독, 연출로 참여를 하시면서 진짜 으쌰으쌰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서 이건 터진다. 그리고 중간중간 모니터를 하면서 이거는 진짜 때깔부터 남다르다 라는 걸 정말요? 느꼈고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한 1, 2주가 지났을 때쯤이었나요? 저희 카톡방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그 북고 몰몬 공식 계정에서 네. 저희 영상을
아예 샤라웃을 해주면서 네. 그 출연했던 배우들이 진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고 있는 그 계정에도 노출되어 있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이 또 의미가 있었던 거는 북고 몰모남 사실 한국에서 보기 좀 어려울 그렇죠. 수 내용이 좀 있는 껄쩍지근하니까. 네, 몰몬교에 관한 어떤 그런 풍자적인 네.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수위도 너무 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됐다는 거 자체로도 많은 분들이 좀 의의를 두시는 것 같고 맞아요. 해외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게 해밀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제가 댓글을 좀 봤어요. 근데 영어 댓글이 되게 많아. 일단은 그러면서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어떤 사람들이든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이 곡을 번안을 해서 부르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뭐 이런 이제 칭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 이 해밀턴의 곡들은 사실은 이제 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번안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굉장히 그래서 감동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구나 보여갖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힙합 문화하고 이제 영어의 라임을 사용한 랩이다 보니까 요걸 이제 비영어권 국가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좀 많은 한계가 있고 저희도 뭔가 그 한계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저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좀 장벽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라는 이제 정말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꽁꽁 몸 꽁꽁 싸매고 진짜 고민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좀 번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은 이게 번안곡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 맞아요. 맞아요. 최고의 칭찬 정말 이신 것 같아요. 진짜. 저희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저희가 뭐 한두 명에서 같이 한 게 아니라 뭐 헬로 같은 경우는 뭐 10명 가까이 되는 네, 그랬죠. 배우분들이 그냥 다 같이 밤에 모여가지고 네. 막 술도 먹고 피자도 먹으면서 이 구절에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 맞아요. 아이디에이션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이거 좋다라고 해서 다 같이 만든 결과물이라서 네.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해밀턴 같은 경우 또 안무도 되게 격동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교차되고 막 이러고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여기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건 여기 씬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야외. 야외 씬도 있고 여기 바로 네. 장안평 자동차 매매단. 중고 자동차 매매 진짜. 저희가 전날 경비원 찾아가서 그 자동차 매매 단지 경비원님한테 저희 진짜 한 번만 촬영하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우와. 허락을 받아서 또 거기 가서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학로에 있는 사운드 얼라이언스 홀에서 네. 마지막 씬 또 네.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이 카메라들을 다 들고서는 ENG를 다니신 거죠. 네 군데를. 그렇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도 여기 다 함께 하신 네. 네, 저는 감독님들. 진짜 많았겠는데 이거 네. 다 장비 들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아예 크루가 전체가 왔습니다. MHR 크루라고 해서 그 댄스를 하고 있는 크루가 또 안무 창작과 그리고 동선이나 이런 연출적인 부분까지 또 다 해밀턴에 참여를 해가지고 더 좀 창의적인 우리 피날레 비해서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 얘기 들으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한 번 더 봐야겠네. 몇 번 더 봐야겠네. 그러니까 조회수 좀 더 올리고 댓글도 좀 쓰고 감사합니다. 롱테이크 계정으로 들어가서 댓글도 조금 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뮤지컬이 뭐 전 덕후 수준은 아니에요. 뭐 덕후라면 정말 모든 걸 다 봐야 되고 막 N차 관람도 해야 되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좋아하니까 생각나면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정도거든요. 근데 뭐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저변이 넓어졌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도 워낙에 많고 뭐랄까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관심들이 본인들한테도 쏟아진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요즘에 이제 뭐 매체 쪽 이제 TV나 드라마 쪽 이제 제작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조금 주춤하면서 반대로 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연계는 사실 되게 뜨거운 요즘에 많이 또 이제 한창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물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매체들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를 통해서 새로운 스타분들도 탄생하시고 계시고 뮤지컬 분들 스타분들도 탄생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뭐 TV 스타나 예전에 드라마 스타분들 만큼 못지않게 영향력을 또 좀 가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만 네. 감독님이 잘하실 거예요. 네, 감독님도 광고가 많이 들어오면 네, 가장 체감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요새 뜨는구나 의뢰가. 뮤지컬이. 요새 많이 벌리네 뭐 이런 거. 제가 뮤지컬 영상 시작한 지 한 6년? 6년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마케팅에 있어서 네. 영상이라는 파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네. 그만큼 네. 노출이 되어야 되니까. 맞아요. 노출이 되어야 네. 돼. 맞아요. 예전에는 영상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도 전광판 광고 정도, 그 다음에 인터뷰 정도가 끝이었다면 그 외에 뭐 기획 영상이라든지 뭐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드레스 리허설 네. 찍어가지고 박제 네.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뮤지컬은 뭐 브로드웨이나 혹은 한국에서나 길 가다가 옥외 광고 보고 아 저거 하는구나, 맞아요. 저거 보러 가야지, 아니면 뭐 반포대교의 깃발을 보고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인스타나 유튜브에 맞아요. 그런 게 떠 있죠. 프리뷰 같은 거 많이 뜨고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들이 뭐 각자 요번엔 어디에 출연한 누굽니다 나와서 짧은 인터뷰하고 뭐 그런 영상들이 계속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이 그런 거를. 그렇죠. 아,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들이 다시 또 바이럴 되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뿌듯했던 게 강홍석의 랜드올라가 아, 제가 만든 영상인데 정말요? 오! 그게 빵 터지면서 장난 최고의 지금 그러니까. OS를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강옥성 씨는 무슨 팬미팅도 하셨더라고. 제가 기획하고 아 진짜요? 영상 감독하시고. 그거 좀 말 좀 해주시 그랬어요. 정말 강홍석 씨의 그 음. 랜드 오브 롤라는 음. 그냥 빵 터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쵸. 이건 정말 그러니까는 롤라는 무조건 강홍석이 돼야 된 거야. 이제는 아, 그거 있잖아요. 그 방송국에서 하는 네. 쥐롤라. 뮤지컬 스타. 쥐롤라 뮤지컬 스타. 예.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오. 방송국이지만. 근데 생각보다 정말 그 방송국에 출연하시는 그 희극인 분들이 너무 진심으로 맞아요. 뮤지컬을 대하는 맞아요. 모습을 뭐 인터뷰나 매체를 통해서 너무 많이 표출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하죠. 컨텐츠와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거듭해서 컨텐츠가 촬영됐을 때 저번보다 실력이 발전했는데 이 모습에 굉장히 관객들도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창호 씨 겟세만에 있잖아요. 아, 절규하는 겟세만. 절규하는 네. 겟세만.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겟세만에 부르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중에 국내 헤드닐리 아니면 마이크 해외. 다음 스티브 해외 발사모. 스티브 발사모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렇죠. 근데 거기 댓글 중에 이창호 겟세만에 듣고 온 사람 손들어. 파급력이 그게 정말 영향력인 거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예. 너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저도 알기로는 뭐 레슨도 받으시고 정말 그 이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연습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절대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정말 놀리기 위해서 희화화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네, 정말 생각해요. 랜드 오브 롤라 영상의 주인공을 여기서 내가 보시겠어요. 진짜 제작하신 많이 정말 여러 번 봤어요. 그거는 너무 잘하시니까 그 막 느낌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살리고 그렇죠. 강홍석 배우님이 그래서 롤라가 된다는 느낌은 어떤 걸까 해갖고 그 복장을 하고 길을 걸어 다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기괴하게 바라보고 막 이러면서 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겠구나.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너무 잘 돼서 좋아요, 강홍석. 예. 근데 지훈 박사는 이제 자기가 덕후가 아니라겠지만 저는 그 지훈 박사의 반 정도 반반 덕후 정도 돼서 뮤지컬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대여섯 번 보거든요. 많이 보는 분데?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 후배들 뭐 위키드 30번 봤어요. 뭐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재밌다고? 최재림의 시카고? 뭐 그래서 최재림의 시카고 그러면은 모든 회차 다 매진. 맞습니다. 뭐 조승우의 팬텀, 뭐 부산 가서 봐야 함. 뭐 이래서 저같이 이게 바이럴이 된 다음에 아는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스타 마케팅 이런 게 좋기도 하지만 좀 어색하기도 하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힘들게 봐야 돼? 꼭 이래야만 해? 그런데 업계분들이 그런 스타 마케팅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스타 마케팅 자체는 저는 되게 좋게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 마케팅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도 의미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흔히 머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뮤지컬을 보면서 눈이 같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그 어떤 배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품에 의해서 작품을 선택하게 되는 시대는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데서 낙수효과 하는데 여기서 낙수효과가 낙수효과?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근데 좀 불편해하는 이제 부분이 뮤지컬에 대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도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보러 갔는데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가갖고 저희 아이들한테 야
패딩 벗어. 아니면 이게 꼬지락거리면 안 되지. 부시럭부시럭거리니까 뭐 음. 조금만 이렇게 뭐 숨소리가 크다든지 뭐 이런 것도 째려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체 관람 얘기 나오잖아요. 어,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시체 관람. 사실 근데 저 관크라 그러잖아요. 관객 크리티컬. 이제 아. 같은 관객에 의해서 내가 공연을 보는 공연 관람을 방해받는 거를 이제 관객 크리티컬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개인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한 그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무던하게 볼 수 있는 사람도 그쵸.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뭐 티켓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근데 배우 입장에서 저 그냥 궁금한 거예요. 배우 입장에서 막 신나는 넘버를 막 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은 같이 막 호응도 있고 막 이러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배우들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궁금해갖고. 모든 게 아마 다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네, 그것도 아마 배우들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 뭐 킹키부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커튼콜이 정말 관객들하고 다 네. 같이 정말 파티처럼 네 커튼콜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정말 모든 관객분들 다 같이 춤도 추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하시니까 배우분들이 이제 그것도 익숙해지셔서 같이 막 즐기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호응 유도도 막 하시고 정말 콘서트장처럼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커튼콜도 매번 찍을 순 없죠, 그죠? 공연마다 네, 공연마다 그쵸. 좀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네, 되는 네. 공연 회차가 있고 안 되는 회차가 네.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무대도 찍지 말라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들어가면 무조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경우가 있고 그냥 시작하기 전에는 무대 사진 정도 촬영하셔도. 찍어도 된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다르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진상짓 안 하려면 잘 알고 와야 돼.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사실 즐기기 쉬운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즐긴다는 거는 굉장히 진입장벽도 높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갔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하면 안 되지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경계선에 있잖아요. 공연마다 다르고. 저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금부터라도 공연 관람에 대한 어떤 에티켓이나 이런 거를 지금부터 조금 주입을 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번에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들이 관람하는 거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실제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그 공립 단체 같은 게 있어요. 그 학교에서 약간 수학여행 견학 가듯이 뭐 예를 들어 위키드라는 공연장을 견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전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공연 중에 일부 회차만 아이들이 공연 관람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장에는 아이들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연을 관람을 해도 그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공연 관람을 하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20년 뒤에 소비하는 주 소비층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마케팅인데 그러면 애들이 엄마 그다음 거 너무 궁금한데 데리고 가죠 막 이러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효과네. 맞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즐거워서 가서 보는데 조금 민망스러워 우글우글해 막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는 왜 뮤지컬이 노래만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중간에 연기를 하시는. 네, 네.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나는 이상해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요새는 제가 듣기로는 계속 뭐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노래로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뮤지컬이 더 유행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는 레미제라블이라던가 뭐 아니면 하데스타운 같은 작품이 네. 이제 송스루 뮤지컬이라고 해서 이제 노래 안에다가 대사를 녹여서 송스루. 네, 송스루 해서 이제 노래로 대사하고 연기를 다 하시는 그런 이제 작품들을 송스루 뮤지컬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이제 원래 일반적인 그냥 뮤지컬 작품들인데 글쎄요, 의견은 사실 어떤 유행을 탄다기보다는 어떤 그냥 뮤지컬 제작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노래로 대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유행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 채택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뮤지컬 작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언제 노래가 흘러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드라마와 음악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드라마 속에서 어느새 노래가 녹아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송 모먼트가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공연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관객의 몫이겠지만 창작자들이 그 드라마 속의 음악을 얼마나 이질감 없이 녹여내느냐, 그리고 음악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리고 뮤지컬 음악은 그 캐릭터의 어떤 심장박동을
을 음악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관객의 정서 그리고 캐릭터의 정서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는 또 창작자의 또 커다란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사실 네. 그거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음. 뮤지컬이랑 네.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서 웨스트엔드에서 인기 많은 뮤지컬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결이. 많이, 제 느낌에는. 많이 네. 다르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같은 데는 하나를 그냥 몇십 년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은 뭐 드라큘라라든지 음. 뭐 레베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도 인기가 있는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랑 뭐가 조금 그 한국 사람들이 더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뮤지컬들이 특징이 뭐 있는 건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취향이 다르다라기보다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취향이 다르다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이 다르고 이제 타겟하는 관객층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내수용이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뮤지컬 팬들 위주와 그다음에 정말 요즘에 많이 이제 좀 발전했기 때문에 대중분들이 많이 공연을 보시긴 하지만 어쨌든간 결과적으로는 국내에 계신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고 근데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주로 이제 관광객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타겟층과 그러니까 타겟층 자체가 굉장히 이제 넓은 거죠.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방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방에서 서울로 놀러 왔다 해가지고 뮤지컬을 그러니까 보러 오시는 거면 아예 뮤지컬 보러 오시는 거지 서울에 놀러 와서 서울 왔으니까 뮤지컬 한번 볼까라는 생각은 잘 안 하시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층이 좀 다르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볍고 이제 한번 봤을 때 즐겁게 볼 수 있는 쇼 뮤지컬이라던가 뭔가 좀 그런 장르들이 주로 유행을 좀 크게 성공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뭔가 심취하게 돼. 되고 지금 더 이제 재밌까 뭔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재밌는 뭐 그런 파멸극 뭐 아니면 고자극 작품들. 예, 왜냐면은 그런 슴슴한 자극으로는 한 번, 그러니까 여러 번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작품들을 주로 이제 크게 성공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 결말. 열린 그렇죠. 열린 결말이라던가 결말. 뭐 본인이 이제 상상으로 스토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이제 피날레비가 모이신 지 1년 좀 넘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모이실 때 제가 듣기로는 렌트를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뭉쳤다고 그랬죠. 하는데 이게 탄식들이 나. 렌트를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다들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네. 같은데 우선 저는 렌트라는 작품을 처음 접한 거는 2014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11년이 됐는데 네. 그때 뮤지컬 영화로 먼저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영화로 먼저 접하게 됐냐면 제가 사실 배우를 준비하다가 그 군대 가기 전에 다른 상관없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다 군대 가기 전에 잠깐 기간이 떠가지고 네. 추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페이스북 공고를 보다가 아마추어 뮤지컬 극단 배우 모집 오디션 1등 거 보고 그럼 이제 뮤지컬이니까 노래, 춤, 연기 셋 다 할 수 있으니까 추억도 세 배로 쌓을 수 있겠다. 이 생각에 오디션을 세개 보러 다 자신 있었다니까. 제가 하고자 그 관심을 받고 싶었나 봐요. 뭔가를 다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5명 배우를 모집하는데 5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내는 거. 무조건 나를 안 뽑으면 이 공연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에 뽑혀가지고 공연이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때 각색했던 작품이 뮤지컬 렌트를 각색해서 만든 작품이었어요. 굉장히 좀 조악하고 좀 이제 뭐 이렇게 뭐 치밀한 구성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뮤지컬 렌트라는 작품을 처음 봤는데 딱 저는 그 영화를 딱 보자마자 바로 첫 번째 든 생각이 나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11년 전에 봤던 렌트를 통해서 제 꿈을 좀 선포하게 해준 이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 조나단 라슨이 살았던 뭐 뉴욕도 굉장히 뭐 파괴 그리고 혐오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는데 그런 세상에서 조나단 라슨이라는 그 창작자가 세상에 좀 다정한 손길을 내밀고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인류애적인 메시지가 좀 한 줄의 동화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저는 인생작을 물어보면 주저없이 렌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저는 원래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었는데 이런 흑인 음악이라든지 락 음악을 먼저 좋아를 했어서 그런 쪽의 음악을 하고 싶었으나 예고랑 음대를 나왔는데 그때 진학을 할 때 사실 실용음악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이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저는 좀 네.
갑자기 빈정이 상했어. 네. 왜? 선택권이 없이 네. 클래식을 할 수 없이 했다라는 말씀. 굉장히 모차르트 같은 문차르트 느낌이 드는데. 했는데 하면서 이 클래식 음악이란 것에 되게 빠져들었었어요. 빠져들고 그다음 대학교 때 더 빠져들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클래식을 할래 아니면 실용음악을 할래. 스스로한테 질문을 되게 하고 있을 때쯤에 20살 때 제가 세종문화회관 뒤에 팝콘하우스 지금은 없어지지만 거기서 싱잉 인 더 레인이라는 작품을 남경주 배우님 출연하셨던 싱잉 인 더 레인이라는 작품을 보고 1900년대 초반의 미국 음악 네. 뭔가 재즈와 클래식이 융합된 그런 음악으로 연주가 맞아요.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듣고 그 음악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너 뭐 할러 선택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여기에 클래식 해도 되고 락 해도 되고 재즈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으면 하면 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뭔가 보고 나왔을 때 비가 막 내려야 돼. 운명처럼. 매달리고 운명처럼 막 비가 내려. 아 그냥 내가 여기 오면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다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뮤지컬 작곡가의 꿈을 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서 뮤지컬을 막 찾아보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렌트를 봤는데 이거 그때 이제 시니너렌을 봤을 때는 뮤지컬을 하고 싶다였으면 렌트를 봤을 때는 이런 거 하고 싶다였어요. 아. 정리되지 않은 것들의 날 것들이 막 외치고 막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데 그때 무대에서 터져나온 에너지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어떤 걸 보고 나면 그 작품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빨리 작업실 가서 내 창작물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가 막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렌트고 하나가 밴쿠버 올림픽 김연아 피겨 영상이에요. 와. 그거를 보면 막 창작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안 떠오를 때 유튜브에서 밴쿠버 김연아를 쳐서 10분 동안 그걸 꾹 보고 있어요. 그것만큼 렌트가 그런 에너지를 되게 주는 작품이다. 그렇군요. 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새벽 5시까지 하면서 우리 그냥 이거 네. 채널에 뭐 만들어 보자, 채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때 맞아요.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90년대 후반쯤에 본 것 같아요. 렌트를. 와우. 그러니까는 제일 핫하다 이 그쵸. 뮤지컬이. 뉴욕에 내려갔는데 그래서 팬텀은 벌써 몇 차례 봤으니까 누구 데리고 가면 늘 먼저 보여준 게 팬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핫하다는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떻게 표를 또 구했어. 그래서 봤어요. 근데 솔직히 영어도 딸리고 그때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뭔 얘기지? 근데 이제 알겠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뭐라고 하는 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런데도 마지막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대충 알겠으니까 네. 그냥 되게 뭐랄까 뉴욕에서 비루하게 살아가지만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느꼈었나 봐 스스로를. 어. 유학을 와갖고서는 이제 그쵸. 따라간다고 그냥 바둥바둥거리는 불쌍한 유학생.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이입이 되면서 정확하게 무슨 말들을 대사를 치는지는 안 들어오지만 되게 마지막에는 감동하면서 울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렌트가 이제 올라갔던 97년도에는 사실은 그 렌트에서 말하고자 했던 시대 상황이라던가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아마 굉장히 그 관광객, 그러니까 관람객들의 피부에 맞닿게끔 전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집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에이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이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정말 그 지금의 우리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렌트로 이렇게 모이셨는데 또 지금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좀 바뀌었을 것도 같아요. 안 바뀌어도 렌트 빼고. 렌트 빼고. 렌트 제외하고. 다행이다. 네. 안 바뀌었고. 대답이 똑같았을 테니까.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세 명이서 최애 작품 만약에 물어보면 뭐라고?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셋 다 똑같은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를 바꿨습니다. 진짜? 아 진짜요? 그러니까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꿨죠. 이게 제가 작년에 본 관람 횟수 기준으로 1등을 그냥 골랐습니다. 아. 원래는 하데스타운을 꼽았다가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제가 작년에 12번을 관람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 삼재였어요. 삼재. 이게 뭐 기독교 갑자기 뮤지컬이라 지저스 슈퍼스타가 3년 굉장히 이제 뭐지? 이지가 있는데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보면서
굉장히 인간이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운명 앞에서 그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지저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정말 그 처음에는 추종자로 예수에게 열렬하게 환호를 했던 추종자들이 일순간에 그의 뭐 그를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대중들로 변모하잖아요. 원래 까가 되면 제일 무서워요.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 왜냐 삼재가 끝냈으니까 더 좋은 일이 나에게 찾아오겠지. 이렇게 뭐 삼재는 잘 보냈으니까 네. 그 이후의 삶도 내가 잘 걸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플롯 자체가 친절한 플롯은 아니잖아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성극이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음악에 매료되고 그리고 뭐 인물들에 매료되지만 결국에는 또 제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예수처럼 뭐 운명에 순응을 했을까? 아니면 나는 뭐 추종자로 남아 있었을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를 지키는 존재로 남아 있었을까? 그런 인물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재미가 너무 있어서 쥐띠인가요? 원숭이띠인가? 원숭이띠입니다. 왜? 원숭이띠가 삼재예요? 삼재. 원숭이띠하고 내가 쥐띠고 우리 아들이 원숭이띠가 삼재 끝나갖고 우리도 축하드려요. 네, 생생히 펼쳐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기다렸어요. 우리 입춘도 지났고. 됐습니다. 작년까지 쥐띠가 3주였어요? 네. 저 쥐띠가 아 진짜 다들 축하합니다. 무슨 신년 운세 봐주는 우리 감독님 당황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감독님 하데스타운인 거예요? 네, 하데스타운입니다. 음. 하데스타운. 영상 만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기 제작사에서. 맞죠? 그렇기도 했죠. 예. 영상을 만들면서 공연 기간 동안 거기 한 3일, 4일 정도 극장에 계속 가 있었거든요. 어. 그때 이제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무대에서만 할 수 있는 작품. 아. 이게 영화도 안 되고 네. 다른 어떤 매체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때 제가 그 포인트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데스타운이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 영화나 이런 건 안 돼요? 하데스타운은? 그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영화화를 한다면 또 영화화에 맞게 다른 연출을 해야 네네. 되겠지만은 네. 이거는 진짜 무대에서만 했을 때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출이다. 사실 크게 뭐 무대 전환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엄청 큰 대도구들이 들어온다거나 특수 효과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정말 단순한 거로부터 출발했을 때 무대의 마법을 우리 관객들이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거 그게 무대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데스타운이. 그러면 그 매력이 영화화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가겠지만은 온전하게 전해지기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 되게 그걸- 궁금해서 어떤 네. 포인트가 그런 어떤 건지.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적으로 전환이 없다라는 건 사실 되게 공연에 있어서 되게 큰 위험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관객들이 2시간 내내 같은 무대를 보고 있다라는 건 사실 되게 시각적으로 지루할 수 있는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지루하지 않게 뭐 단일 세트로 안에서 회전을 하고 조명을 쓰고 장치를 조금 쓰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장면마다 다 다른 무대처럼 보이게끔 연출을 좀 하시기도 하셨고 하데스타운 정말 좀 좋은 작품을 좀 넘어서 좀 위대한 작품이라고 저도 생각이 좀 되는 게 고대에 있던 신화의 스토리를 현대적으로 굉장히 잘 어댑테이션을 이제 각색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이 하데스타운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된 작품이에요. 이제 그 작곡가 분이신 아냐이스 미첼이라는 싱어송라이터, 포크 싱어송라이터 분이 컨셉 앨범 개념으로 먼저 개발을 하시고 그거를 콘서트처럼 공연을 쭉 하시다가 이 얘기가 정말 좋은 이야기다라는 개념으로 프로듀서 분께서 공연으로 만들어 보면 어때라고 해서 이제 개발된 거다 보니까 10년 넘게 이게 쌓아 올려진 서사 같은 거거든요. 완성도가 그만큼 높다 보니까 정말 저는 하데스타운 좋은 작품이라 제가 저희 회사 작품이라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도 19년도 초연에 이제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배우들로 한번 2번을 봤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해서 정말 지금 좋았던 한국 것 같습니다. 배우분이 브로드웨이에서 올페우스 역할 이해찬 배우가 된다고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은 하데스타운 그리고 이제 우리 3제를 지나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 저 하데스타운도 사랑합니다. 네. 정말 늦었어요. 사랑합니다. 네.
근데 올해도 이제 보통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은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나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맞아. 올해 기대되는 작품들 막 하는데 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 어떤 게 있는지 뭐 회상부를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한 분씩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는 단연코도 11월에 인생작 렌트가 다시 돌아옵니다. 뮤지컬 렌트가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공연이 되는데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렌트라는 작품이 왜 저한테 너무 중요하냐면 렌트의 첫 곡, 그 렌트의 일렉 기타 소리가 들렸을 때 내 심장이 뛰고 있나? 아직 뛰냐가 제가 아직 뮤지컬을 사랑하고 있냐 아니냐의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렌트가 돌아왔는데 그 일렉 기타 소리에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럼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뮤지컬을 사랑하는데 렌트라는 작품은 정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쯤 뭐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2월 말에 개막하는 원스라는 작품 원스요. 네 맞아요. 영화로 너무 많이 맞아요. 잘 알려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프레스로 연습실 참관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들이 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고 그리고 공연 직전에 프리쇼라고 하잖아요. 네. 객석을 뭐 이제 돌아다니는지 안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악기 연주를 하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지점들이 또 영화의 추억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게 무대적으로 어떻게 구현됐을까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슬림 하나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만이었어. 저 표정 봤어 지금 방금 잡아먹을 듯이 어떻게 하나만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농담이야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편집은 하나만 나가는 거예요. 저도 한 개를 못 골라가지고 7개를 골랐습니다. 7개. 네, 일곱 개좀 더 많은데. 뮤지컬에 이렇게 네. 그 올해 라인업들을 보면서 네. 근데 또 제가 안 본 것들은 또 추천할 수 없으니까 봤던 것만 골라서 이제 7개를 추려왔는데 1번 외초조선 나의 길이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거를 꼭 실제 무대에서 다들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외초조선 꼽아봤고요. 그다음에 2번 위키드 가장 위키드. 완벽한 작품이지 않을까. 그다음 3번 레드북 한이박 사랑해요. 한이박이라고 한정석 작가님, 이선영 작곡가님, 박선영 연출가님, 박소영 연출. 박소 다시 해주세요. 이거 그냥 편집 안 하고 될까? 안돼. 박소영 연출가님 해서 이 세 분이서 만든 작품들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중에서 레드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또 여신이 보게샤라고 저희 대학로에서 하고 네.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스 다우파이어. 오, 네, 들어오군요. 영화 알고 네. 계세요? 영화에, 네, 네. 옛날에 그 로빈 윌리엄스. 네, 로빈 네. 윌리엄스가 했던 이 영화. 작품은 가족 모임이든 친구 모임이든 회사 모임이든 어느 모임이든 다 잘 어울려요. 그다음에 6번 난쟁이들. 나 그거 알아. 이게 쇼츠로 대박난 작품인데 맞아요. 이게 절대 가벼운 작품이 아니에요. 코미디 작품이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작품이기 때문에 표를 꼭-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돌 타면서 굉장히 네. 잘 난쟁이도 꼭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킹키부츠 진정한 쇼 뮤지컬은 이것이다. 강석 배우님 롤라 나오는 킹키부츠는 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원흉이 여기 있었어. 아이돌을 만드신 분이 그 여기 있으니까 영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도 지방 가서 봐야 되나 봤더니 지방도 없어. 지방도 없어. 정말 지방도 다 없어. 매진. 다 매진이야. 네. 근데 난쟁이들은 저도 그 쇼츠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기 나 말고 공주가 또 있어,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 몇 개만 봤는데도 진짜 보고 싶다. 네, 그렇죠, 그렇죠. 빵빵 터지는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표 구하기 힘들어. 저는 저도 사실 되게 많이 골랐는데 앞에서 얘기한 건 다 중복되니까 빼고 네. 저도 첫 번째는 이제 긴긴 밤이라고요. 그 이제 동화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뮤지컬이에요. 작년에 초연을 했고 저희 한국 뮤지컬 어워즈 대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인데 늙은 코뿔소와 이제 어린 펭귄이 이제 바다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그린 그 작품인데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본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오. 작품이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동화같이 순수하고 따뜻하고 그런 작품이라 정말 가족들 다 같이 가서 보셔도 충분히 네네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추천 좀 드리고 저희 작품을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건 뮤지컬은 아니고 연극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에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그 영화를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작인데 네, 이게 아마 재작년 정도에 이제 영국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상연을 했었는데요. 네. 그 영화를 혹시 네, 보셨어요? 여러 번 네네네. 봤어요. 그 이제 주인공 친구와 그다음에 호랑이 네. 네, 리차드 파커라고 하는 호랑이가 배를 타고 한 250일 정도 이제 태평양을 표류하는 이야기인데 그 거기서 이제 호랑이가 이제 퍼펫이라는 이제 인형인데 3명 인원 그러니까 사람 3명이 조종하는 좀 큰 퍼펫으로 나와서 굉장히 실제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보고 왔는데 이게 정말 압도적이고 굉장히 스릴 넘치고 그리고 인생적인 철학적인 메시지도 굉장히 있어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한번 네 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기대됩니다. 같습니다. 진짜 네. 기대된다. 라이브 네, 오브 네, 네. 그 맞습니다. 영화도 여러 번 봤는데 마지막에 볼 때마다 다른 결론을 울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두 가지 결론이 다른 나오는데 결론을 참 내리고. 드라이하게 말을 하는데도 이제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맞아요. 작품이죠. 네, 네, 네. 사람이 믿고 싶은 것에 대한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말을 정도. 너무 많이 했죠. 아 정말 벌써 이렇게 됐어. 그렇네요. 시간이.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네. 같이 네. 해갖고 네. 어려웠던 것과 기뻤던 거 묶어서. 같이 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웠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뭐 이런. 너무 좋았어도 너무 있고. 좋았어. 저희가 그 헬로 찍을 때 첫 모임을 할 때 10명의 배우가 나와요. 10명 배우 외에 뭐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뭐 보컬 코치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 10명 배우가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미지 캐스팅을 했거든요. 정말 몰몬 옷을 입었을 때 정말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미지 캐스팅을 했는데 한 분 한 분 배우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정말 몰몬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 얼굴로 이거 나라도 되나? 아니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 볼폰에서 점지해 주신 것 같아요. 점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즐거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저희 1주년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출연하셨던 배우분들이랑 가능하신 분들 모여가지고 저희가 파티 같은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또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영상이 아니라 콘서트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오. 1주년 출연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관객분들 앞에서 그 커버 영상 했던 노래들을 실제로 들려드리는 너무 자리를 재밌겠다. 만들면 어떨까라는 걸 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본업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콘서트를 기획하기에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2주년 때는 정말 더 많은 배우분들과 더 많은 관계자분들 다 모여서 힘을 합치면 콘서트 조그만하게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해서 좀 기획을 좀 열심히 해서 네. 네 그때 꼭 같이 오시면 초대하겠습니다. 네, 아니 무대에 초대해서- 쓰려고. 네네네 약간 무대에 서야 되지 않나? 출연자신 아, 저희랑 같이 출연으로. 네, 네, 그러면은 오셔서 저 김지훈 박사의 사심을 채우는 걸. 함께 오셔서 즐겨주시면 네, 너무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네. 사실 뮤지컬을 그래도 좀 좋아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작품이 주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슈퍼스타들 탄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낙수 효과라는 게 있지만 더 많은 신인들이 등장을 하고 이분들이 또 기회를 많이 갖고 그러려면은 스타 중심도 좋지만 작품 중심으로 이게 조금 전개가 돼야지 실력 가진 새로운 분들이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피날레 B가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테이지에서는 사실 주인공으로 볼 수 없는 분들 혹은 스테이지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분들이 또 나와서 실력을 발휘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 이런 배우가 또 있었구나라고 또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네. 뿌듯하고 너무나 뭔가 감동 깊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좀 뭔가 가르치는 네.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뭘 좀 해. 네. 네. 저희가 이 코너를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했고 네. 그래가지고 너만 해야 되는 거야. 뭐 나만 할 같이 입자고 나만 죽으라고 지금.